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기업 규제가 광범위하게 벌어지면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의 강점을 발휘하고 있는 어플을 기반한 플랫폼 사업부터 사교육 산업, 부동산업에 이르기까지 자국 기업을 상대로 칼질을 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올 만큼 강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규제의 여파로 중국의 주가지수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고, 이런 중국 당국의 규제로 인한 중국 기업들의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미국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상장을 사실상 중단하는 지경까지 왔는데요. 이런 무리수처럼 보이는 중국 정부의 행동의 바탕에는 중국 내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국민들의 불만이 빠르게 커져서 중국 사회가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 안정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에 강한 규제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인데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중국의 불평등은 최근이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심각했었는데요. 장아찌와 주먹밥 한 덩이 먹고 하루 종일 막노동해서 우리 돈 10,000원도 못 받아가는 근로자가 사방에 깔렸고, 직원과 기업주 간, 손님과 종업원 간에 우리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갑질이 벌어지는 등 부의 격차와 불평등이 만연해도 지금까지 방치하다시피 하던 게 중국인데요.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불평등과 국민들 불만을 갑자기 챙기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중국 당국이 이렇게 하는지 오늘 내용을 듣고 나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인데요. 우선 두 가지를 알면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후커우 제도와 좀비 국영기업인데요. 첫 번째로 중국의 후커우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적을 후커우라고 하는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국판 계급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람은 태어난 지역에 따라 그 지역의 후커우를 가지게 되는데요. 농촌 지역에서 태어나면 농촌 후커우, 당연히 태어난 그 사람의 자식도 농촌 후커우를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은 도시 후커우를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본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서울에 살던 부산에 살던 어디로 이사를 가건 똑같은 교육, 의료, 복지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닌데요. 자기가 태어난 그 지역의 후커우를 갖게 되면 그 지역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산에 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서울에 갔을 때는 교육, 연금, 복지 등의 혜택이나 각종 권리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 후커우를 가진 사람이 도시에 갔을 땐 도시 후커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권리를 제공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서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제약이 따릅니다. 뉴스에서 중국 큰 도시 공사 현장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모습을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잘 보면 노동자, 근로자라고 안 부르고 농민공이라고 부르는 걸 한 번씩 봤을 겁니다. 노동자가 아닌 농민공으로 부르는 이유가 그 사람이 그 도시 후커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농촌 후커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자면 농촌 후커우를 가진 사람은 다른 도시지역 학교에 들어갈 때 우리처럼 성적만 되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비와는 별개로 그에게 찬조금 같은 형식의 돈을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도시의 기업들이 직원을 뽑을 때 자격 조건으로 현지 후커우를 가진 사람이라는 조건을 달 때가 있죠. 능력이 되어도 그 회사가 있는 도시에 본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사를 못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 후커우를 가진 사람이라도 유효기간이 있는 거주증이라는 형식으로 도시 후커우의 혜택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도 한데요. 근데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다든가 주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이 또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도시 후커우와는 비교할 수 없죠. 또 돈으로 도시 후커우를 살 수도 있지만 그 돈 자체가 우리 돈 수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돈 벌려고 농촌에서 넘어온 사람 입장에서 큰 장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후커우는 그 지역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혜택과 권리가 천차만별인데요. 진짜 못 사는 지역은 혜택이라 할 것도 없지만 베이징, 상하이, 선전 같은 대도시 후커우의 경우에는 직장을 구하거나 주택, 교육, 복지 등 상대적으로 혜택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후커우로 인해 차별과 진입장벽이 있는 사회인데요.
중국 당국이 후커우 제도에 개선 시도를 안 했던 건 아니지만 도시 후커우들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후커우 제도가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 직원 모집할 때 서울 후커우 소지자 우대라는 요건을 제시했다고 칩시다. 이게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윗대부터 본 적이 서울인 사람, 그런 사람이 취업 시 우대를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로 상경한 사람이 아닌 원래 서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기 때문에 후커우 제도 완화나 폐지 이런 걸 절대 찬성할 수 없겠죠. 그리고 대도시의 압도적인 인구 비율이나 중국 사회의 주류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 후커우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커우 제도는 중국에서 쉽게 없어지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좀비화된 국영기업입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중국은 수익을 못 내는 국유기업을 정부가 지원해주면서 좀비화된 국유기업을 왜 끝까지 끌고 가냐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유기업 확대를 더 가속화하고 있죠. 중국이 국유기업을 늘리는 데는 이익에 앞서 사회 안정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는 사회 안정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앞에서 후커우 제도를 이해했으면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도시 지역에 위치하는 대부분의 국영기업에는 누가 일할 것 같습니까? 예상하는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국영기업의 일자리는 도시 후커우를 가진 사람들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영기업이 무너졌을 때는 중국 사회의 주류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후커우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사실 중국은 국영기업에게 계속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기업은 쓰러져도 망하도록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영기업보다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사기업은 본적을 도시에 가진 도시 후커우보다 이주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지방의 후커우들은 도시 사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 덕분에 거주증 등의 형태로 도시 후커우 혜택 일부를 받고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런 사기업이 망할 경우에는 그 도시에서 체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망한다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다거나 장기화될 여지는 적습니다. 근데 국영기업은 이야기가 다르죠. 도시에 있는 국영기업 근로자의 대다수가 도시 후커우들입니다. 국영기업이 망한다면 기업 규모가 커서 근로자 수도 많은데다 모두 도시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위 등이 장기화되고 다른 형태로 번져갈 수도 있습니다. 체제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부채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사회 안정을 위해서 국영기업을 어떻게든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중국 당국이 걱정하는 사회 불안정 포인트를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의 지도부는 중국 인민 전체의 불만이 사회 불안정 원인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 사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 거주민들의 불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도시 후커우 소지자들의 불만이 사회 불안정 요소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지난달 영상에서 중국 당국이 국진민퇴라고 해서 민간기업의 지분을 국영기업이 흡수해서 민간기업을 밀어내고 국영기업들을 더 많이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등 사기업의 국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유 중에는 빅테크 기업 등 사업을 위해 서구권 국가의 협조도 하고 중국 당국의 완벽한 컨트롤에서 벗어나는 기업도 있고 해서 강하게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부분으로는 중국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률 문제를 국영기업을 늘려서 일자리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자리 문제는 상당한 사회 불안 요소니까요. 보통 지배체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 중에서 지식인 계층에서 불만이 높아질 때 위험이 커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개혁 성향이 강하고 전파성 높은 젊은 층이 불만의 중심이 된다면 사회 불안정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실제로 중국은 고성장 시대가 끝나고 매년 엄청나게 쏟아지는 대졸 청년들을 흡수할 만큼 일자리 창출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국영기업을 늘려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느낌 오죠? 국영기업으로 늘리는 일자리는 누구의 일자리입니까? 농촌 후커우를 포함한 중국 국민들의 일자리가 아니라
도시에서 태어나고 대학 나온 도시 후코우 청년들 일자리 확대가 포인트죠. 얘들은 도시가 고향이고 학력 수준도 높고 개혁 성향이 강한 젊은 계층이라 불만을 가지면 지도층 입장에서는 제일 위험한 계층이죠. 어쨌든 꼭 청년이 아니라도 도시 후코우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 중국 사회에서는 지역에 기반한 기득권층에 속하는 중국의 주류 계층인데요. 우리는 그냥 퉁쳐서 중국 국민들의 불만과 불평등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확히는 이제 중국 사회의 기득권층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도시 후코우들이 실업이나 양극화 등으로 인한 불만이 커진 거죠. 사회체제 안정을 제1의 가치로 하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주류인 도시 후코우들의 불만이 커지니까 그 불만의 타겟이 되는 기업들을 때려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어 대학 나와 국영기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학 나와 어플 배달하는 대졸자도 많으니까 일단 달래놓으려고 플랫폼 기업한테 정규직으로 다 고용해라 하는 거고요. 배달 어플이 음식 시장을 장악하고 도시 후코우 자영업자들이 배달 어플 수수료 때문에 불만 많으니까 규제하고 사교육비가 너무 커져서 또 불만이 나오니까 사교육 기업 비영리 단체로 만들라 하고 신규 허가도 안 내주고 부동산이 너무 급등해서 또 불만이 나오니까 이제 부동산 구매할 때 정부의 구매 허가증 받아서 해라고 발표한 겁니다. 도시의 개인 사업자, 사교육, 부동산 구매 등 이런 불만이 가난한 농촌 후코우들의 불만이 아니겠죠. 도시 후코우들의 불만입니다. 이런 도시 후코우들의 불만 확대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 당국은 자국 산업에 칼질까지 하면서 엄청난 규제책을 뿌려대고 있는 거죠. 오늘은 중국이 왜 새삼스럽게 국민의 불만과 불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고강도 규제책을 펼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핵심은 중국 국민 전체의 불만이 아니라 지역적 주류를 이루고 있는 도시민들의 불만에 위기를 느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